순금 100돈 팔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걸이가 100돈, 팔찌가 100돈, 총 200돈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금액인데요. 구매 날짜가 2022년도쯤에 구매를 하셨는데 약 3년 만에 엄청난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순금에 무광과 그리고 커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볼륨감이 있어 보입니다. 금남일의 데일리 인사이트. 많은 분들께서 금을 구매하셨다가 되팔게 되면 세금이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 매장에 고객님께서 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순금 목걸이가 100돈입니다. 장식은 이렇게 18K로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팔찌입니다. 팔찌도 동일하게 순금 100돈입니다. 순금 100돈 팔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걸이가 100돈, 팔찌가 100돈, 총 200돈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구매 날짜가 2022년도쯤에 구매를 하셨는데 약 3년 만에 엄청난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금이 좋아서 100돈짜리 목걸이와 100돈짜리 팔찌를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너무 무거워서 잘 착용을 안 하게 되더라. 금값도 아주 비싸고 그래서 저희 매장에 금을 팔러 오셨습니다. 100돈짜리 목걸이는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금액인데요. 순금 목걸이 100돈을 과연 남자가 착용했을 때 부담스럽냐 부담스럽지 않느냐, 체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목걸이 100돈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팔찌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목걸이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100돈이라도 좀 얇게 보이는데 팔찌는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같은 100돈이라도 두께가 목걸이보다는 더 두껍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의 덩치가 있으신 분이라 하면 성인 남성 목걸이 100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은 이런 형태들은 순금에 무광과 그리고 커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볼륨감이 있어 보입니다. 200돈이 되는 금을 팔 때 과연 세금이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조세법상 제품을 구매할 때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 10%를 부과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매도하시게 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많은 차액 실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없고, 다만 이 제품에 대한 매도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계좌로 입금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을 하시거나 금을 되팔았을 때 생기는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현금 수령이나 계좌 입금 중에 편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돈짜리 팔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남성분들이 하기에 이 정도의 두께가 되거든요. 사이즈는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100돈짜리 팔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도의 두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참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요거는 업체에 정보가 있어서 가렸고,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순금 목걸이 100돈, 순금 팔찌 100돈, 18K 장식이 별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울에 중량을 달아보니 목걸이는 18K 장식을 제외하고 중량이 거의 100돈이 나왔습니다. 99.97돈이 나왔기 때문에 착용을 하면 중량이 약간 줄어든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중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팔찌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에서는 순금 팔찌 100돈 18K 장식이 6.62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저울에 다니까 99.6돈이 나왔습니다. 0.4돈이 좀 적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약 2년간 팔찌를 사용했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약 반돈 정도가 중량이 손실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중량 손실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초에 구매할 때는 맞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저울에 중량을 달았을 때는 99.6돈이 나와서 0.4돈의 중량 손실을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좀 의아하게 판매를 하긴 하셨는데,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으려면 중량을 좀 더 정확하게 구매처에서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중량이 맞다,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순도
고중량일 경우에는 저울에 반드시 달아서 그 중량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돈의 목걸이와 백돈의 팔찌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금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금남일의 골드인사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문한 반지가 나왔습니다. 예쁘다. 네, 최초의 샘플은 이렇게 화이트 골드, 실제로 주문은 이렇게 로즈 골드로 했잖아. 어떤 것 같아? 원하는 색깔대로 나왔어? 네, 딱 이런 색깔을 원했는데. 한번 껴보세요. 사람이 손이 부을 때도 있고 안 부을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끼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정도면 사이즈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큐빅으로 하려고 하다가 랩 다이아몬드로 주문을 했는 거잖아. 네. 근데 실제로 큐빅이랑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느껴져? 처음에는 네. 다이아몬드와 큐빅 차이를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런데 확실한 거는 큐빅보다는 다이아몬드가 커팅이 훨씬 더 날카로워서 위에 먼지가 묻더라도 광채가 더 오래 간다는 거지. 좋은 회사들은 여기다가 스와로브스키 스톤에서 나온 큐빅을 쓰거든. 그러면 큐빅도 품질은 좋아. 그런데 큐빅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다이아몬드의 커팅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 커팅 면을 보면 큐빅은 전체적으로 약간 뭉퉁한 느낌이라면 다이아몬드는 각진 면이 아주 좀 샤프하게 탁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다이아몬드가 광채가 계속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요거는 제품에 대한 보증서거든. 여기 보면 18K LD라고 적어놨잖아. 요거는 이제 랩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야. 랩 다이아몬드 2.79g.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주얼리를 구매할 때 이 보증서를 꼭 잘 챙겨야 돼. 다이아몬드로 주문을 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된 건지 18K가 맞는지 요거를 구매처에서 반드시 받아야 돼.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잃어버리더라도 반지 안에 보면 네. 18K나 또는 750이라는 각인이 있거든. 반지 안에 한번 볼래? 네. 그러네. 혹시나 이 보증서를 분실을 하더라도 반지 안에 18K 또는 750이라는 각인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 14K는 숫자가 뭘로 적혀요? 14K 또는 585. 금이 58.5%가 들어갔다. 18K는 금이 75%가 들어갔다. 그래서 750. 반지를 구매할 때는 보증서를 꼼꼼하게 잘 챙기거나 각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만약에 다이아몬드로 주문했다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실제로 세팅이 된 게 맞는지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꼭 챙겨두는 게 좋아. 돈 줘. 그러면 바로. 입금할 거야? 네. 부자지간에도 계산은 계산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 네. 만약에 친구가 야, 커플링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럴 땐 이제 한국근거래소 경산점을 이제 방문해서 아주 좋은 추천을 생각이야. 하는 걸로. 그리고 아빠가 옛날에 디자이너 주얼리를 했잖아. 네, 맞죠. 그치? 맞죠. 실제로 제품을 디자인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백화점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야. 커플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디자인을 추천해 준 거지. 다음에 만약에 주얼리를 한다면 네. 또 뭐를 하고 싶어? 다음엔 이제 순금으로 이제 금테크도 같이 할 겸. 요즘 MZ세대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해? 아니면 금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제 주변에는 그래도 금 투자보다는 주식이나 그런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유는? 아무래도 금값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금이 그래도 막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진 않잖아요, 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코인이나 뭐 주식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까. 투자를 할 때는 네. 주식 투자도 괜찮은 방법이고 금 투자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같이 해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좋은지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좋다고 하거든. 최근에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는데 가장 큰 팩트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우량주가 미국의 S&P 500주잖아. S&P 500주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진다.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손실 안 난다는 믿음이 있잖아. 근데 금 투자가 S&P 500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 라는 통계가 있어. 1년 만에 약 45%의 수익률이 날 정도니까. 올해 말에 이제 금
투자하러 오겠습니다. 전 재산 들고 오겠습니다. 두 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포즈를 한번 재보세요. 디테일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반지는 사용하다가 샤워, 세수할 때 네. 반지를 착용하고 하면 그 안에 이물질이 많이 묻거든. 샤워할 때나 세수할 때 반지를 빼고 하는 게 더 좋아. 네. 내가 그런 게 귀찮다. 네. 그러면 그대로 착용하고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수시로 세척을 받는 게 좋아. 세척.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정도 세척을 받으면 처음처럼 똑같은 광택을 느낄 수가 있어. 초음파 세척기로 해서 반지 위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과정이에요. 세척은 아무리 많이 해도 중량이 줄지는 않아. 근데 반지가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광을 내면 중량이 줄어. 그래서 광택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내라. 세척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없다. 그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예쁘게 착용하고 다음에 순금 사러 올 때 그때 또 봅시다. 전 재산 들고 와. 네. 나